어떤 경우가 그에 해당하는 경우일까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부동산으로 인한 재산 증가가 불로소득이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편법, 불법이 동원되는 이를테면 본인이 요건에 되지 않는데도 그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러 비리를 이렇게 자행하는 경우들을 저희가 뭐 언론이나 여러 정치인들을 통해서도 또 본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실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이 정부의 정책 기조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너무나 분명한 부분을 좀 명시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내일 모레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주제로 좀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단히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설을 했는데 2천 건이 넘는 그런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중에 한 절반 정도는 대출 규제에 대한 의견들, 또 공급 대책과 관련한 금융뿐만 아니라 또 세제 관련 대안들을 국민들께서 직접 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큰 기조는 이른바 부동산으로 어떤 이 불법과 편법 그 또 경계에 있는 수단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와 제도로서 제약을 두겠다는 거. 하지만 정말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을 보호하고 이 또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공급 대책도 이 하반기 경제 미래 전략 방안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공급 대책의 어떤 대전제 속에서 각각의 강론을 채워나가는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살고 있는 집이 뭐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그게 불법과 편법의 불로소득이라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 방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는 말씀인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그 불로소득에 대한 지적을 들어보셨는데 부동산 문제 핵심 원인은 뭐라고 좀 진단하고 있나요? 시장의 신뢰 상실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봅니다. 과거 공자가 제일 아꼈던 그 제자가 안회라는 사람이 있어요. 국가를 운영하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방과 경제 그거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상실되는 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2022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2022년 취임과 동시에 서울 부동산 집값이 굉장히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특별한 대책을 내놓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것을 보면 시장 참여자들이 진보 정권에서는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대신 세제만 건드려서 자꾸만 그 세금 오른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세제 전가 효과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 사례를 통해서 좀 불안감을 갖는다는 말씀이신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진보 정권에서 있었던 역대 부동산 집값 상승 반면에 보수 정부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강남에 새로 아파트 공급할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깨고 새로 신규 택지를 개발하면서 대규모 아파트를 강남에 공급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가져왔는데 아마도 진보 정권에선 그런 과감한 공급 대책을 내놓지 못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불신이 있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 또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로 인한 재산 증식 관련된 문제를 각각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야권에서는 최근에 이 대통령이 매각한 분당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매수자 측에 근저당 설정을 두고 편법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입니다. 갭 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입니다. 국민들이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은 철저히 규제하고 틀어막더니 대통령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수십억 이익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권의 이 지적에 여러 의원들이 글도 올리고 뭐 자료도 올렸던데 이 대통령 내외가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는 이 과정에서 매수인 측의 잔금 지급을 좀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보신 것처럼 채권 최고액이 지금 적혀 있죠. 17억 7천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라는 부분인데 정 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이 사안이 이렇게 근저당 설정하고 집 파는 이 방식이
법적으로 가능한 매매 방식 아닌가 싶은데 야당이 지적하는 그 포인트는 어떤 부분인 거예요? 법적으로는 가능한 매각 방법입니다. 예. 그런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과 편법과 꼼수가 가미된 매각과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네. 저는 대통령이라면 마땅히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본인이 비거주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했었던 그렇죠.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일반적인 거래 관행을 따랐어야 하는데 지금 근저당을 설정해 주면서까지 사는 사람에게 집주인이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집을 매각한다? 저는 이거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거래를 하시면은 뭐 대출로 메워서 이 집을 그렇죠. 사든지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 사든지 이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그게 예. 왜 일반적인 거래가 될 수 없었느냐?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거 다 이재명 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때문입니다. 25억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2억밖에 그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과연 그 많은 자금을 어디서 갖고 올 거냐? 그 정 구할 사람이 없으니까 파는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서 그 잔금을 내는 셈이잖아요. 네. 그 잔금에 대해서 늦게 치러지는 만큼 이자까지 부담했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에 예, 대한 근저당 금액이 17억 7천만 원이나 설정이 된 거죠. 예. 이런 방법이 어제 공개되다 보니까 지금 강남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른바 매도자 금융이라고 해서 이런 식의 대통령이 거래했던 방식으로 나도 집을 팔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공자 얘기를 했는데 예. 대통령이 무릇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이렇게 편법 매각을 통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해갈 수 있구나라는 예. 것을 알려주는 셈이 돼서 좀 대단히 부적절한 매매였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입장 또 민주당 의견도 좀 듣고 싶은데 이렇게 근저당 설정해서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당연하죠. 이거 예. 전형적인 거래 방식이고요. 이게 무슨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겁니까? 잔금이 안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네. 이 안전장치로 근저당 설정한 거예요. 이거 부동산 거래에서 매우 전형적인 거래인 겁니다. 지금 이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있기 전에 등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매도인, 매수인 둘 다 피해를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매수인이 종전에 아파트를 처분하는데 시간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금을 일단 걸어놓고 네. 잔금까지는 본인 아파트 매각하는 그 시점과의 차이가 있으니까 잔금은 그러면 내가 이 아파트를 빨리 등기를 격려받아야 되는데 매도인 입장,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부부 입장에서는 잔금 17억 원을 못 받은 거예요. 네. 그런데 확인시켜 주는 거죠. 매수인이 제가 사실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지금 이러저러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제시하면서. 그러니까 언제까지는 잔금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억이라는 잔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 매도인이 꼭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아니더라도 이 돈을 어떻게 담보로 이 안전장치를 마련합니까? 팔려고 하는 이미 등기가 이전된 그 해당 물건에다가 담보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금이 들어오면 근저당 바로 풀어주는 네. 겁니다. 이걸 국민의힘이 마치 이런 꼼수 거래다, 편법이다 얘기하는 건 지나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거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예. 이런 식의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려면요.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특수 상황이어야 가능할 겁니다. 본인이 그 집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잔금을 늦게 받아가면서까지 근저당을 설정해서 매매가 가능한 것이지. 내가 거처가 따로 있는 사람만 가능한 그렇죠. 1가구 거래다. 1주택이라면 이런 방법을 동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한남동 관저에서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런 방법이 보편적이라고 하는데 그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돈을 꿔줘 가면서까지 내 집을 파는 게 일반적인가요? 저는 이렇게 대출 규제를 꽁꽁 묶어놓고 돈의 흐름이 막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라도 그 거래를 하려고 했던 거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누가 돈을 꿔줘 가면서까지 내 집을 팔려고 하겠습니까? 20몇 억 집 파는데 17억을 잡혀주고 파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대출 규제를 풀으면 되는 문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출 규제를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거기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네. 피해 갈 수 있는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장 대변인 보태신 네. 말씀 있으면 듣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거주와는 무관하고요. 예. 거기에 실거주를 하고 있더라도 근저당을 잡을 방향으로 이 부동산 거래는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아마 국민의힘은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저희가 불만 가지신 시민분들 많이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치 매도인이 이 편법으로 돈을 빌려줘서 이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닌 개인 거예요. 사금융 개념이 아니다. 만약에 예. 그러면
돈을 빌려줘가지고 그 돈을 돌려받는 겁니까? 아니요, 잔금을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잔금을 받기 위한 안전장치로 근저당을 설정한 거라니까요. 저는 그럼 국민의힘 구성원분들께 이 상황에서 그럼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잔금 치르라고 매수인한테 이야기할 것인지 좀 되묻고 싶습니다.